하면 떠오르는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사실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아,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축구 관련 유튜브에서도 종종 얼굴을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팀의 승리를 바라면서 제발 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된 결과일까요? 어제 남미 강호 우루과이 피파 랭킹 14위와의 경기였는데 비겼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이 이제 열렸는데요.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씩 양 팀이 나눠 가졌는데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이달 초에 당한 부상을 극복하고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윙포워드로 나섰고요. 마스크를 쓴 채로 부지런히 경기장을 누볐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도 두어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네, 골로 이어졌으면 정말 좋았을 장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 내용을 한번 보면 우루과이는 일단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정말 만만치 않은데 우리도 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몇몇 구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압도했어요. 네, 그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너. 네, 양팀 모두 동시 이해한 4-3-3 전형이었는데요. 특히 전반 34분에 김문환의 크로스를 받은 황의조 선수의 슈팅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을 텐데 네, 살짝 넘어갔고요. 반면 우루과이는 전반 막판에 고딘의 헤더가 이제 골대를 맞추면서 전반전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네. 후반전의 대표팀은 이강인, 조규성 등을 투입하면서 반전을 모색했고요. 조규성 선수, 이강인 선수 모두 투입되자마자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루과이는 후반 종료 직전에 발베르데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또 골대를 맞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는데 우리 미드필더 자원들, 미드필더만 뿐만 아니죠. 모든 자원들이 다 너무 잘해줬는데 그중에서도 그동안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아왔던 나상호 선수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의 빈자리를 채워서 좌우 측면을 흔들었는데요. 우루과이 선수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어제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장면도 몇 개 있었습니다. 뭐 골대를 맞아서 골이 날 것 같은 장면도 그렇겠지만 선수들의 부상이 걱정인데 김민재 선수 쓰러졌었잖아요. 네, 사실 정말 모두가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폴리로 이적해서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공격수인 누니에스를 쫓아가다가 잔디에 미끄러진 후에 이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네. 의료진 체크를 받을 때 이제 해설진들 그리고 우리 관중들, 네. 관객분들 모두 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고요. 경기 후에는 근육 부상이 처음이긴 한데 심한 건 아닌 것 같다. 부상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잘 긴장 안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네. 이 경기에선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재성이 또 이 발베르데나 아주 뛰어난 선수들을 꽁꽁 묶고 또 누네스 같은 이런 또 공격수들을 김민재가 묶고 김영권 뭐 다른 선수 다 훌륭했었습니다. 그래도 좀 비겨서 아쉽다라는 분도 있는데 온라인의 또 반응들이 궁금합니다. 뭔가 화제가 된 선수가 한 명 있네요. 네, 주인공 바로 공격수 조규성 선수인데요. 네, 교체 투입된. 네, 경기 뒤에 이제 각종 트위터나 이런 곳에 코리아 넘버 나인을 검색하면 네. 조규성 선수의 잘생긴 외모를 칭찬하는 트윗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체 투입돼서 23분 정도만 뛰었는데요. 이 트위터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도 저 선수 누구냐? 네. 이번 최고의 발견은 조규성이다라는 글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 선수가 잘생기지만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요. 어깨도 넓고요. 또 어제 플레이도 괜찮았어요. 네, 게다가 이번 시즌 K리그 득점왕이었습니다. 네, 어제도 아주 인상적인 공중볼을 따내는 경합을 아주 잘했었고요. 코리아 넘버9 제가 중학교 농구 선수 할 때 9번이었는데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네. 자, 그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도 관심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어제 새벽 1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에 경기가 열렸는데요. 호날두가 골을 터뜨리면서 네. 가나와 3대2 포르투갈이 한 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네. 호날두가 이번 골로 5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사실 재밌는 장면이 막판에 나왔습니다. 네. 가나가 마지막에 이제 3대2로 따라잡는 골을 이제 부카리 선수가 넣었는데 호날두 선수의 시우 이 세레머니 따라했거든요. 네.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약간 손으로 항의하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네, 뭔가 신경전도 벌어졌네요. 네. 자, 우리나라는 월요일 28일 월요일 밤 10시에 가나와 경기가 있고 포르투갈은 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또 이 우루과이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든 와중에 또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응원과 위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본회의 통과했어요. 결국은 네, 파행이 맞습니다. 파행이었었는데. 네. 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제 제적 254명 중에 찬성이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조정훈 이분도 반대표를 던졌네요. 자, 국정조사 특위의 구성이나 기간도 좀 조정을 했잖아요. 네, 일단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맡고요. 국민의힘 이만희, 민주당 김규홍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에 여당은 법조인과 경찰 출신들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기간은 어제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입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네, 원래 60일인데 15일 줄였고 또 조사 대상 기관도 좀 많이 줄였죠. 조사 대상 기관 알려주시죠. 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대검찰청 포함을 놓고 그랬죠. 끝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특위가 어제 오전에 열릴 예정이어서 저희가 이제 대본을 열심히 작성하다가 급하게 이제 파행이 되면서 그 이야기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의원이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해서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조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 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조율을 해서 어쨌든 본회의가 통과됐고 국정조사 기간에 유족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소상히 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김현장 변호사들과 만났었다 이 의혹이었는데 어제 당사자가 거짓말했다 남자친구한테 전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의혹을 국감장에서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맞습니다. 이 목격자가 당시 당사자가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에 대해서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은 없었고요.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뭐 관련해서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도 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의혹 그 국감장에서 녹음 파일이 직접 공개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파가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이 전해드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감장에서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도 했고요. 한 장관은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자신은 장관직을 걸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났는데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범계, 장경태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선 사과할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여야가 또 계속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서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그럴 텐데 야당의 반응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은 하이에나 정치의 참사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지도부를 향해서도 지라시 뉴스 생산자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기서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세창 뭐 이런 분들하고 통화할 때 나왔던 내용이 또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완전히 명확하게 수사가 정리되면 또 책임지고 사과할 분들은 또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좀 여러 가지 SNS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에 자신의 SNS에 김의겸 대변인을 겨냥해서 극성 팬덤이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혐오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도 김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그 아픈 소년을 찾아간 것들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대사관에 요청했는데 안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한 분이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분이 가셔서 해당 아동의 주거 환경을 보고 좀 알고 싶어서 대사관에 거주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확인해 보고 싶다. 네, 그러면서 왜 안 알려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불이익 당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답변드리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거주지를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구호 물품이라도 좀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거주지 안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장 최고위원이 이제 말한 바에 따르면 구호 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행자가 순수하게 구호 활동하려고 찾은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진실도 알고 싶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진 조작 관련해서는 법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진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살 소년의 집 찾아가서 김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위로하는 사진들이 알려지고 지금 동영상도 조금 공개가 돼 있죠. 네, 김 여사가 이제 헤브론 의료원 방문 때 만나려 했던 이 소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자택으로 방문을 했었던 거죠. 당시 김 여사가 소년에게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격려를 했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가 또 어제 반응을 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지난 20일에 코리아 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그는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됐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가 정말로 캄보디아를 보고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던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김 여사의 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장경태 의원 경찰 고발은 이미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됐다라면서 네. 1974년에 시행된 유신 정권 긴급조치 1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루 여야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정치는 사라지고 고소 고발 재판만 있다라는 이제 각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한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공약이 네. 승리하면 빨간 옷 입고 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만 왔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빨간색이 약간만 섞인. 왜냐하면 무승부니까요. 네. 근데 이긴 것 같은 무승부 정치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